어차피 손절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없다면 손절을 인정하시고요. 미분양 투자의 시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쭌파님 질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미분양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고 미분양이 증가되는 시기 그리고 규제 전에 샀습니다. 입주 시기가 2026년인데 그때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현재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추후 전세 임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이라고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파는 게 나을까요? 입주 시기에 투자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분석을 하고 입주 물량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승장 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좀 투자와 관련된 지식을 늘려놓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운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가 2026년, 앞으로 3년 남았죠. 분양은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2026년이니까. 그때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현재도 미분양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구 상황과 좀 비슷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대구는 입지라도 엄청나게 좋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와 관련된 준비는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타기라는 거를 저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타기. 보통 물타기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많은 물량을 사서 투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부동산을 물타기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워낙 큰 물건이니까 물타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미분양도 많고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팔려고 집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손해를 그걸 보면서에 대해서 집중하시죠.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저는 그것에 집중해봤자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확률 가능성이 높은 곳,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그것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곳들을 찾아서 또는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팔고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발생된 손해를 조금 더 단기적으로 몇 년 또는 더 가까운 단기적으로 가격들이 튈 수밖에 없는 곳. 그거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나오고 난 직후에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이번의 손해를 그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로 물타기를 하는 전략을 세운다. 왜? 어차피 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손해를 안 보려고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로 가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다가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 물타기를 극복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처럼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 아닌 게 그 부동산이다 보니까 저 같은 저라면 입주 물량이 몇 년간 많고 미분양도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그리고 손절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까 제가 미분양 투자의 시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시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손절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없다면 손절을 인정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대상, 특히 미분양은 앞으로 혜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조금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박준웅님, 대구는 현재 마피 5천에서 7천은 기본이고 1억 넘는 곳도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언제라고 하는 거는 저도 모른다.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구는 대표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곳. 자,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곳이고 가격이 싼 곳이라고 하지만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미분양의 해소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언제 오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분양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돼야 되겠죠. 미분양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제가 대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좋지 않게 봤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애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가 폄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준홍님께서는 투자로 접근하신다. 근데 투자는 대부분 다 단타 또는 단기로 접근하시죠. 단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다. 좋은 거 들어가셔라. 하지만 투자자라면 왜들 투자자들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느냐. 뭐 2009년도, 10년도에 대구 뭐 미분양 잡아서 폭등했을 때 그때 경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 직전 상황의 시장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쯤이라고 보기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라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박준웅 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아시겠죠? 투자자라면 아직, 그다음에 실수요자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